즐겁지? 자, 일단 비율 관계는 다 우리가 했던 거예요. 했던 거여서 그냥 흡수. 자, 일단 기본적으로 3차함수가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존재했을 때 우리는 여기다가 선을 딱 그려요. 물론 이 아이는 비스듬할 때도 성립합니다. 여기 선을 딱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렇게 해볼까요? 좀 때, 요 라인에서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또 이 라인이 또 밑으로 타고 내려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가 나올까? 사참수가 생겨나겠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3차, 4차가 약간 연계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텐데, 자 이때 요 라인이, 그러니까 지금 요 2차에서는 뭐 솔직히 우리가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리고 3차에서 여기가 항상 같은 길의 길을 따라갑니다. 근데 요거까지 합쳐져요. 여기까지입니다. 요렇게까지 합쳐져서 얘네들은 항상 1의 비를 가져갑니다. 상황에 따라서 1대2, 뭐 3대1, 1대3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1대1대1대1의 비를 가지고 간다는 걸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라인에서는 이게 그대로 쭉 타고 내려온 거거든요. 쭉 타고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요들의 길이는 이렇게 같아지는데 이건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착각하는 게 내가 여기다 선을 딱 그렸을 때 어떤 아이들이 갑자기 요거랑 요걸 같다라고 놓고 푸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거 안 돼요. 여기는 같지 않습니다. 이들의 비는 어떻게 되냐면 이나야? 몇 대면? 그렇죠. 1대 루트 2의 비를 가져가.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근데 이거 루트 2를 쓸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여러분이 쓰는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이 아랫부분. 이 아랫부분에서 자 제가 여기를 L이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 대칭 구조에서요. 그러면 요 길이가 A, L의 4제곱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실제로 아마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요 길이가 어차피 얘네들은 같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길이를 내가 L이라고 한다면 요 극대와 극소의 차이는 AL의 4제곱이 나온다 정도 기억하시고요. 이거 루트 쓸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미적분에서는 모르겠지만 우리 수트에서는 거의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존재하는데 몰라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문제 푸는데. 자, 다시 위로 올라가 보시면 여기가 지금 1대1대1대1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러한 건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요 녀석의 값을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알파였으니까 베타였으니까 여기 똑같이 알파, 여기 똑같이 베타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A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게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의 조합이 어떤 조합이냐면 이 조합이 가장 많이 나와요. 실제로 문제에서는 2하고 4의 조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평가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규칙에 의해서 지금 2대1의 비를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좌표를 다 특정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극대와 극소의 차가 4 뜨잖아요. 극대와 극소의 차가 4가 뜨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떠올린다? 최고 차이 계수 2인지 확인하시고 그러면 두 근, 그러니까 극대와 극소의 두 알파 베타의 차가 2가 뜬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심지어 요거나 요거 중에 하나만 알게 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죠.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의 조합이 2하고 3입니다. 아마 마플 풀면서도 느꼈을 거야. 물론 이거 의식하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산하고 띡띡띡 쓰고 넘어가면 몰라요. 못 느낄 건데 문제를 볼 때마다 극대하고 극소의 차라는 이 개념, 여기도 극대와 극소의 차고 여기도 극대와 극소의 차거든요. 이 개념에 조금 집중해서 보신다면 이것들이 보일 거거든요. 특히 2, 4 조합은 굉장히 많이 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 풀 때 한번 의식적으로 한번 찾아봐. 그러면 꽤 많이 나올 거거든요. 최소 10개 이상이 나와요. 요 마플에서만, 요 단원에서만. 그러니까 요번 조합까지는 우리 아실 거고. 근데 딱 여기서 이 변곡점이 있잖아요. 이 변곡점이 어떠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자, 우리가 여기다가 선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선을 그려보시면 여기는 1대 루트 3의 비를 가져가요. 1보다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3이 1.7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73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림을 훨씬 급격하게 그렸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가 훨씬 급격하게 그려지고요. 실제로 이 3차 함수도 여기가 훨씬 급격하게 그려집니다. 요거 이제 단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때 3차 함수에서는 저번 평가엔 제가 냈었거든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그 감마 제곱의 합 구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3차 함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변곡점의 값을 내가 알파라고 한다면 자, 이 i 그리고 이 i를 기준으로 자, 베타하고 감마를 봤을 때 알파와 베타와 감마를 더한 값은 항상 3알파가 됩니다. 왜? 이 변곡점은 점대칭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더라도 당연히 이들의 합은 항상 같아. 왜? 얘가 중점이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경우만 성립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직선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면 아이들이 이제 생각하지. 이제 변곡점 벗어났네. 이들의 합은 당연히 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원 함수를 fx라고 놓고 이 함수를 mx 플러스 n이라고 놓는다면 우리가 이 식이라는 건 결국 fx 마이너스 mx 플러스 n은 0이라는 식의 근인데 요 식에서 우리가 지금 이 녀석들의 의미가 뭐냐면 이 fx라는 녀석의 세 근이거든요. 근데 이 fx를 우리가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로 표현을 하는데 자, 이때 이 아이들을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 연산상에서는 마이너스 a분의 b일 거라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이게 달라붙는다 하더라도 이 녀석의 식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을 거냐면 얘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제곱 c 마이너스 m의 x 플러스 d 마이너스 m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들로 이루어져 있는 마이너스 a분의 b는 이 녀석과 이 녀석에서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변곡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들의 합은 얘랑 똑같을 거라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이 3차 함수에서 직선과 만나는 세 실근의 합은 무조건 변곡점의 3배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접할 때. 접할 때를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가 하나가 있고 여기가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얘는 무조건 뭐야? 중근이야. 중근은 당연히 몇 번? 2번 더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얘 2번 더하고 얘 1번 더하면 어차피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 그거 일단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직선과의 교점을 가지고 활용하는 문제에서는 이 녀석의 가치가 굉장히 높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표현을 봅니다.
fx는 f의 마이너스 x라는 표현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는 f의 마이너스 x라는 표현을 만납니다. 자, 이것들 보고 우리가 생각할 거, 이 아이는 당연히 y축 대칭입니다. 얘는 원점 대칭이에요. 자, y축 대칭과 원점 대칭을 만나면 이들의 특성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들의 특성은 뭐냐? 짝수, 차수, 그리고 상수. 이들의 특징은 홀수, 차수. 그러면 얘는 보통 3차에서 나오고 얘는 4차에서 나오잖아요. 4차는 원래 5개짜리거든. 그 중에서 두 개가 사라져. 두 개가 사라져서 3개가 나와요. 얘는 원래 4개짜리거든. 4개짜리에서 2개가 사라져. 2개가 사라져서 2개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미지수의 개수를 확 줄여버리니까 문제를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과 더불어 또 나올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이런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p-x 플러스 x. 얘는 뭐예요? x는 p에 대해서 대칭인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이런 표현도 나와요. 이게 똑같이 여기로 들어와서 갑자기 마이너스 f에 뭐 p 마이너스 x, 아니 p 플러스 x, 그리고 f에 뭐 p 마이너스 x 이렇게 들어왔다고 치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아, 죄송해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이거 뭘까요? P에 대해서 그렇죠. P라는 녀석에 대해서 대칭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는 거는 이런 느낌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런 함수를 우리가 우함수라고 부르고요. 좌우가 대칭이다. 이런 아이들을 기함수라고 부르는데 뭐 이런 건 몰라도 아니 그냥 알아줘. 자, 용어도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요거까지는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기관계죠. 요게 그나마 좀 덤으로 추가하자면 근데 몰라도 된다는 게 그 거리곱의 개념이죠. 그렇죠? 거리곱의 개념은 뭐 아셔도 좋고 근데 모른다고 하더라도 문제에 크게 막 큰 지장은 없는데 뭐 알면 나쁠 건 없어요. 그냥 이런 느낌입니다. 자, 실근이 존재한대요. 요게 알파, 베타, 감마라는 실근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존재하는 이 그래프상에서 내가 어떤 이 특정한 K라는 값에서의 이들의 함수값을 구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곱하고 최고차의 개수, 최고차의 개수만 추가로 곱해 주신다면 이 함수값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건데 뭐 이거를 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좀 어렵고 이것도 거리곱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훨씬 문제는 효율적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3차 함수에서는 극대와 극소의 차가 결국 핵심이니까 이걸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문제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을 구해요. 근데 극대와 극소의 합이 예를 들어 아까 문제 나왔던 건 30이야. 이렇게 나왔어. 근데 갑자기 극대값을 구하래. 혹은 극소값을 구하래. 이때 써먹는 게 저 차이인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아는데 알파 베타를 다 알아버려. 그러면 극대극소의 차를 구하는 건 당연히 쉽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차가 얼마가 14가 나왔다고 치자. 그럼 우리는 생각하겠지. 그러면 한 녀석이 극소가 K면 극대는 K에다가 14를 더하는 값이 극대일 테니까 이 둘을 더하는 값이 얼마? 30이 되는 그 K 값이 극소, 얘가 극대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4차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형태로 나오는 문제에서 이들 사이의 함수값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는 일단 풍문은 한 번도 없었고요. 김포에서조차도 거의 없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그러니까 4차 함수에서 극소값 극대값 가지고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나마 김포에서 나온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 라인 그었을 때 이런 버전으로 해서 위치 관계 이용해서 실근으로 나온 경우는 있었지만 근데 자 보시면 여기서 또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저 이 비례 관계 있잖아요. 땡땡땡땡 이 비례 관계가 예를 들어 3차 함수가 그래서 이렇게 선이 그려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이 그려졌습니다. 그래도 똑같습니다. 근데 선은 잘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라인이 요 상에서 이렇게 가는. 물론 이제 이것도 같죠. 이것도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구하는 건 이제 x 좌표가 중심이 될 테니까. 4차도 마찬가지고요. 4차에서도 저렇게 돼 있긴 하지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끊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이 극대 아니에요. 극대 옆에 있는 점입니다. 여기서 내리는 거야.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는 무조건 같습니다. 근데 이걸 써먹으려면 얘를 다시 어떤 그림으로 바꿔야 되냐면 요런 그림으로 밑으로 내려야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보는데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렇게 내렸을 때 이 길이하고 여기에서의 이 길이는 같습니다. 다시 4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접하는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풍모에서 나올 확률이 좀 적어. 그나마 김포에서 나올 확률이 존재하는 문제인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i와 이 i의 값의 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 경우가 실제로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 직선을 x축처럼 생각해서 x축에 평행한 상태로 봤을 때는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은 값이 등장을 합니다. 그 정도도 알고 계시면 나쁠 건 없는데 근데 그게 극대와 극소의 차는 아니야. 그렇죠? 실제로 얘네들 차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랑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착각이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좀 그래프를 잘 생각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알 거는 이 정도 알고 계시고 아까 했었던 2하고 4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많이 나오는 숫자의 조합이니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축이 주어졌을 때 이 녀석들이 대칭 형태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거 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 정도 보시면 괜찮겠어? 이 정도는 우리가 최소한이에요. 최소한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습은 됐고 이제 마플 들어갈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플이 끝나야 수업이 끝납니다. 극대 극소가 끝나기 전에는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신난다. 자 봅시다. 근데 오늘 제가 대충 약간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거든요. 머릿속으로. 10시 40분이 맥스치예요. 제가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제 기대대로 된다면 10시 40분 정도에 이게 딱 끝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너무 슬퍼하지 마요. 너무 슬퍼하지 마. 충분히 되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잠깐 끊어가자.